이번 경기에서 카일 워커는 맨체스터 시티의 오른쪽 측면을 책임지며 현대 축구에서 풀백에게 요구되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임무를 소화해야 했습니다. 워커는 풀백으로서 수비 라인의 안정화를 기본으로 중앙으로의 수비 지원, 공격 전개 시 전방 침투까지 맡았습니다. 하지만 34세에 접어든 워커에게 이러한 다면적 역할은 과도한 부담이었고, 이는 경기 중 그의 위치 선정, 체력 소진, 그리고 경기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실점 장면은 워커의 역할이 과부하된 결과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은 특유의 폭넓은 움직임으로 워커를 공격과 수비 사이에서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제임스 매디슨의 뒷공간 침투는 워커의 복귀가 한 발 늦으면서 완벽하게 실행되었습니다. 워커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 깊이 내려와야 했지만, 이는 매디슨에게 자유로운 공간을 허용하게 되었고, 이 공간을 통해 매디슨은 맨시티 골문을 직접 위협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실점에서는 워커가 체력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상태에서 교체 투입된 신선한 공격수와의 스프린트에서 밀리며 결정적인 공간을 내줬습니다. 워커는 경기 내내 50회 이상의 스프린트를 반복하며 지친 상태였고, 이는 교체로 투입된 상대와의 스피드 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팬들과 언론은 이를 워커의 노쇠화와 개인적 부진으로 치부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적 선택이 워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결과라는 분석이 더욱 설득력을 얻습니다. 워커는 여전히 맨시티의 수비진에서 중요한 경험과 스피드를 보유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그의 수비 범위와 역할이 지나치게 넓어졌고, 이는 단순히 개인의 기량이나 체력의 문제를 넘어 전술적 설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손흥민과 제임스 매디슨은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공격 전개를 주도하며 팀의 승리를 이끈 핵심적인 선수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개인 기량이 뛰어난 선수를 넘어 상대의 전술적 약점을 공략하는 데 있어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폭넓은 움직임으로 맨시티 수비진을 흔들었으며, 매디슨과의 짧고 정교한 패스 플레이는 상대의 수비 라인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도 측면과 중앙을 자유롭게 오가며 상대의 수비 구조를 무력화했습니다. 그는 측면에서는 크로스를 준비하며 넓은 공간을 활용했고, 중앙으로 이동할 때는 매디슨과의 호흡을 통해 창의적인 공격 전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맨시티 수비수들의 집중을 분산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매디슨에게 충분한 공간과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 손흥민과 매디슨이 보여준 패스 플레이는 단순히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전술적 완벽성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손흥민이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며 공간을 창출한 뒤 매디슨에게 정교한 패스를 연결했고, 매디슨은 이를 망설임 없이 마무리하며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두 선수의 창의성과 협력, 그리고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냉철함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단순한 득점원이 아니라 팀의 전술적 중심으로서 상대방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며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매디슨은 손흥민의 움직임에 유기적으로 반응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의 조합은 이번 경기에서 가장 위력적인 공격 옵션으로 작용하며 맨시티의 조직적인 수비를 압도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맨시티의 전술적 완성도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오른쪽 측면에 윙어를 배치하지 않고 중앙 미드필드의 점유율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역습을 억제하고 중앙에서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결과적으로 오른쪽 측면을 약화시키며 워커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오른쪽 측면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워커는 혼자서 측면을 커버해야 했습니다. 이는 그가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였고, 체력적으로도 전술적으로도 워커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운 선택이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러한 전술적 위험을 경기 도중 조정하거나 해결하지 못했고, 이는 토트넘이 지속적으로 오른쪽 측면을 공략하며 찬스를 만들어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토트넘은 이러한 맨시티의 약점을 교묘히 공략했습니다. 손흥민과 매디슨은 오른쪽 측면과 중앙에서 빠르게 전개하며 기회를 창출했고, 맨시티의 수비진은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과르디올라의 계획은 중앙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는 성공했으나 측면에서의 허점을 보완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수비와 공격에서 모두 균형을 잃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과 메디슨의 조합을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며 맨시티를 상대로 값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두 선수는 단순히 개인의 기량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전술적 허점을 공략하는 데 있어도 뛰어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폭넓은 움직임으로 맨시티 수비진의 균열을 유도하며 팀 전체의 공격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이러한 경기력을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진은 경기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깨비 같은 특성을 가진 이들의 공격력은 한 경기에서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다른 경기에서는 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토트넘이 이번 경기를 계기로 더욱 안정적인 공격 전개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흥민과 메디슨의 활약이 지속적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이 두 선수 외에도 더 많은 공격 자원들이 경기의 흐름에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 팀들이 토트넘의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넘어설 수 있는 창의적인 전술이 필요합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과 맨시티의 전술적 접근이 어떻게 승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메디슨의 뛰어난 협력과 창의적인 움직임을 바탕으로 공격을 주도했으며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며 효율적인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반면 맨시티는 오른쪽 측면에 과도한 책임을 부여한 전술적 선택으로 인해 수비와 공격에서 모두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카일 워커는 지나치게 많은 역할을 부여받아 자신의 기량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부진이 아니라 팀 전체의 전술적 문제에서 기인한 결과였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앞으로 워커와 같은 베테랑 선수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팀의 전술적 균형을 유지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음 경기에서도 같은 경기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손흥민과 메디슨은 토트넘의 공격을 이끄는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들의 활약이 지속 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더 넓은 스쿼드의 기여와 전술적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과 맨시티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기며 앞으로의 경기 운영과 전술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